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아마존 코리아의 김시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계속 스팸 메일처럼 메일을 자꾸 드려가지고 초청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제가 미처 초청을 못 드렸지만 저희 관심을 가져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모두 환영하고 저 감사드리고요. 꼭 나중에 이따 마지막에 경품 추첨이 나왔을 때는 옆 세션이 아니라 저희 세션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아마 저희 이 아마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내가 막 트렌디한 제품들을 팔 수가 있나? 그리고 또 그럼 어디서부터 팔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심들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세 가지 질문들에 답을 드리면서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패션 브랜드 업체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마존은 막 전자제품이나 기본적인 아이템들 사는 곳이 아니에요? 파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모든 것을 파는 곳입니다. 뭐 그렇다고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거는 거래가 안 되고요. 혹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잠시 관심을 꺼두시고 저희 패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패션 카테고리는 어떨까요? 매출 2천억 달러의 회사가 되려면 옷과 음식을 팔아야 된다. 저희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제가 바라볼 수도 없는 저의 보스이신 제프 베조스는 늘 이렇게 패션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아마존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잡지 광고도 하고, 그리고 저희 SNS 계정도 운영하고, 그리고 5개 광고도 진행을 하면서 아마존이란 곳에서 패션 아이템을 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해외 잡지를 보시면서 저희 아마존 패션의 광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본 여행 가보시면은 신주쿠나 오모테산도 거리에 가면은 저희 5개 광고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 게다가 넘어서 저희 아마존 코리아는 하이 패션의 영역까지 발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패션 위크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인 아마존 패션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신흥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마존 패션 위크, 도쿄에서 열린 패션 위크의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아마존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이렇듯 아마존은 기본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 패션까지 셀렉션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들을 통해서 아마존 패션 카테고리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 이상씩 평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패션은 어떨까요? 아마 여기 계신 브랜드분들이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하이피스나 나일론 그리고 보그, W 매거진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K-팝과 같은 한류의 성장을 인해서 저희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듯 이것을 반영하듯 저희 아마존 패션 카테고리 내에서도 한국 셀러분들의 매출은 매년 평균 14%씩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정답은 아마존 재팬,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똑같이 센티미터의 치수를 쓰고 체형이 저희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즌 상품이 가능한 시즈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계절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품을 그대로 같은 시즌 상품을 가지고 그대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패션 트렌드의 유사성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고, 한국의 유행들이 일본에서 같이 똑같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듯 저희 3가지의 장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 재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예쁘고 그렇지만 가격대가 되게 비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드 가먼트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격대가 저의 월급으로도 힘들 정도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사한 디자인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브랜드들이 디자인도 더 이쁘고 근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가성비 때문인지 일본 고객들도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자료는 일본 고객들이 직접 한국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의류를 구매하냐 이런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나날이 성장을 해서 2017년도에는 900억을 넘었죠. 아마 저 트렌드를 봤을 때는 2018년에는 아마 1000억을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온라인 패션 시장은 어떨까요? 일본의 온라인 패션 시장은 현재 15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면서 이 15조 원 규모의 시장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안에서 아마존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의 브랜드 인지도는 현재 전체 브랜드에서는 3위, 이커머스 브랜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이자 가장 신뢰받는 이커머스 브랜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커머스 성장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의 매출은 어떠냐? 아마존 재팬의 매출은 현재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가장 최대 백화점인 미츠코시 이세탄 백화점과 거의 동등한 구조인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여기를 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저희 아마존을 방문할까요? PC로는 월간 1,600만 명, 그리고 모바일로는 월간 3,300만 명, 총 4,900만 명의 고객들이 아마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압도적인 집객력은 저희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사몰을 통해서 일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되게 조그맣게 들고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이미 난 자사몰이 있는데 아마존을 입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00만 명의 고객들 중에서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상품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입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사몰의 고객들이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런 성장의 기회를 바탕으로 저희 아마존 코리아는 올해 3분기 때부터 한국 어페럴 브랜드들,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브랜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 이 셀러 컴퍼스를 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여기 차곡히 쌓여서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한국만 있냐? 아닙니다. 일본 빔즈와 유나이티드 에러 같은 일본의 유명한 편집자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디젤, 카라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 역시 아마존 재팬에 진출을 해서 패션 카테고리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빔즈 유나이티드로가 한번 붙어보실 도전 욕구가 생기시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은 빔즈와 유나이티드 한번 붙어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들 여기 도전 정신을 약간 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씩 둘씩 걱정거리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걱정거리들을 아마존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막 들어보면은 걱정거리들이 대부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재고 관리와 해외 배송 이슈입니다. 어페럴, 특히 어페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은 같은 디자인에 여러 색깔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사이즈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SKU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해외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익숙한데 일본어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까 이런 프로모션 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와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인 FBA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품을 선정을 하시고 그 상품을 미리 아마존 FBA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마존이 그 주문이 들어왔었을 때 최종 고객에게 배송을 하고 24시간 동안 배송을 하죠.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배송 관련 CS를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반품까지 책임을 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의 배송 FBA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개 FBA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음 날까지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2개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매번 배송 관련 고객 CS 센터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배송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의 일본 고객들은 아마존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BA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해서 상품보다 비교해서 높은 매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난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FBA에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BA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부담이 가지 않는 최소한 수량을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FBA를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판매 추이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더 추가 입고를 하시고 판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이나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구매 전환율이 대폭 향상이 되기 때문에 FBA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셀러라면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어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어 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아마존과 연계된 브랜드에 한해서는 저희가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점을 결정하시고 담당 매니저가 배정이 되시면 그 상품 등록에 필요한 일정의 번역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내에서 저희 브랜드 알릴 수 있는 프로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마존의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제품 상품 정보를 알기 위해서 검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때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키워드 광고입니다. 특히 패션 카테고리 내에서는 키워드 광고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브랜드들이 알려져 있어서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도 있지만 브랜드 알려져 있는 신흥 브랜드의 경우에는 저희 옷을 할 때 저 스타일도 굉장히 많죠. 워크웨어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블라우스, 맨투맨 이렇게 스타일을 직접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고객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BTS, 트와이스 같이 저희 유행을 이끄는 셀럽들의 키워드를 검색해 들어와서 구매하는 고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광고는 패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익스터널 마케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럴 때 이 키워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광고는 다 아시다시피 클릭당 과금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비드값이 높은 사람이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이제 리스팅 퀄리티나 이런 셀러 운영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비드값이 결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함정인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키워드 광고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는 딜과 쿠폰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툴이 있습니다. 딜 같은 경우에는 일정 형태의 할인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은 딜 페이지에 상품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게는 6시간, 많게는 한 달까지 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탑 어페럴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품이 많기 때문에 매달 다른 제품으로 딜에 참여를 하면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상품 고객들의 리뷰를 얻어내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점을 하셨을 때 딜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 셀러가 일정 이상의 셀러 리뷰를 받게 되면 손쉽게 그 시스템 안에서 클릭을 하셔서 초보 셀러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툴입니다. 그렇게 쿠폰을 적용하시게 되시면은요, 쿠폰 페이지라는 곳에 상품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노출도와 구매 전환율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딜의 활용한 한 사례로서 최근에 코오롱이 딜을 통해서 매출을 높였는데요. 평균 밀일 매출의 한 6배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그 뒤로도 후광 효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훌륭한 케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오셨을 때는 이와 같은 훌륭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효과적으로 아마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또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입점 전략입니다. 자, 한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이미지입니다. 효과적인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처음에 상품을 검색했을 때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희 아마존의 메인 이미지는 약간 좀 특이해요. 저희는 꼭 흰 바탕에 누키컷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제품 자체가 나와 있는 누키컷이 아니라 그 판매 상품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모델 누키컷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1000픽셀 이상의 확대가 가능한 고화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판매 상품 자체를 부각이 돼야지, 저희가 똑같은 모델 거 썼는데 막 다양한 아이템을 걸고 있거나 전체적인 조화가 맞지 않으면은 클릭률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누키컷만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서브 이미지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신 코드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품 전체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텍스처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제품의 포인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브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요약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클릭을 해서 들어왔었을 때 제품의 요약 정보는 메인 이미지 옆에 가장 고객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 오른쪽에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품의 원산지라든지 아니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뭐 효용률 그리고 기타 강조 사항들을 자세히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키워드 광고에서 셀러의 운영 점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많은 사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상품을 출시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컷들을 찍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품 상세 설명은 문자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비주얼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사진들을 제품 상세 설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뭐 제품에 활용한 여러 코디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모델 컷을 활용한 분위기를 연출하셔서 상품 자체의 가치를 높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의 주요 기능들이나 아니면 주요 소재들을 보여주면서 제품 상세 구매 전환율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바로 브랜드 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을 거고 브랜드 컨셉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제품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 상세 설명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는 왜 중요하냐? 그 판매 자체는 그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브랜드에서 같은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여러 다른 상품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브랜드 소개를 입력하셔서 이 제품 상세 설명을 예쁘게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셔서 꾸며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내 브랜드, 나의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아마존 재팬에서 팔릴 수 있냐? 아마존 재팬은 아마존 패션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K-패션이 계속 크고 있고 그 성장을 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 그리고 시즈널리티, 그리고 패션의 트렌드
패션 트렌드 유사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보셨을 때 아마존 재팬이 효율적으로 처음 시작하실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팔아야 할까? 아마존의 FBA를 활용하시고요. 아마존 다양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모션 툴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은 보다 쉽게 아마존에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마존 코리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시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저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여러분들이 엄청 보시면서 야,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밖에도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으시고 물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저희 네이버 같은 데 저희 검색해 보시면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노하우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세션을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즉 다음에도 저희 B2B 세션이 있기 때문에 B2B 세션 꼭 참석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